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1900년대 하는 거야. 1900년대. 그래서 1900년대.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위에 부분은 1880년대 아시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1890년대 맞지? 다시 1892년부터 93년까지 교조신혼운동. 그 다음에 1894년 동학, 가보개혁, 청일전쟁. 1895년에 이거를 뭘로 잡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지? 을미사변으로 잡읍시다.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을미개혁. 그렇다면 이 안에 뭐 삼국간섭 있고 시모노세키조약, 홍14조 그리고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896년 1896년에 뭐야? 아관파천을 잡읍시다.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한 거. 그렇다면 요 다음에 독립신문, 독립협회, 창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1897년에는 그냥 대한제국이지 뭐. 1897년 대한 제국의 수립. 그렇다면 요 위에 1898년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독립협회 해체. 1899년에 대한국국제 이렇게 간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 마지막 시기야. 1900년대 하는 거야, 지금. 1900년대. 1900년대는 제목이 그거야. 국권 침탈이 본격화된다.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하려는 야욕이 그전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도 결국은 그거의 발판이 됐던 조약이고,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 진출을 본격화한 거지, 일본이. 그런데 1880년대에서 1890년대 전반기까지는 누구하고 다툰 거야? 한반도를 두고. 청나라하고 주로 다툰 거야. 근데 결론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배제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러시아와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1895년 삼국간섭 이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다퉜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또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고, 일본이. 그래서 전쟁으로 결국은 일본이 또 승리한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까지 배제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이 당시에 1900년대에는 미국과 영국 등과는 동맹관계에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 영국으로부터 한반도의 독점 지배를 승인받는 조치를 한다고. 자, 그래서 1900년대에는 일본은 국권 침탈을 본격화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일제 국권 침탈 과정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394쪽 있죠. 거기 제목을 대략 근데 정부로 말하면 대한제국식이지, 물론. 대한제국. 그래서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을 추진했지만 1900년대로 넘어와서 특히 러일 전쟁 이후부터는 일본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개혁도 지지부진해지고 그때 더 이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결론 1900년대 대한제국 시기, 특히 말기로 가면서 어쨌든 1900년대는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국권 침탈 그거 줄쳐놓고, 국권 침탈은 쉽게 말하면 독점 지배라고도 써놔. 독점 지배, 쉼표, 식민지화 이렇게 써놔. 자, 그래서 1900년대는 일제가 한반도를 독점 지배, 식민 지배를 본격화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한제국이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대내적으로는 대한제국을 압박을 해서 강제 조약을 체결한다고. 그래서 대한제국과 일본이 강제 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하나씩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강제 합병하는 거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독점 지배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 나라가 러시아란 말이야. 러시아는 대화가 안 되는 나라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배제시켜버리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는 독점 지배를 승인받는 조치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국권 침탈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1900년대는 그래서 조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조약. 그게 이제 국권 침탈과 관련되어 있는 조약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한일 의정서 줄쳐놓으세요. 그 색깔로 줄쳐놓으세요.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 그거 색깔로 줄쳐놓으세요. 한일 의정서. 그래서 그거를 기점을 하는 거야. 그래서 1900년대 일본과 대한제국이 체결한 강제조약 중에 하나. 스타트는 이 조약부터 가는 거야.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달에. 그걸 기준해서 요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건 연필로 줄쳐놓으세요. 1902년부터 뭐가 있다? 1차 영일동맹 1902년 줄, 1903년에 용안포 조차 사건 줄, 그 다음에 고종 전시중립 러일전쟁 1904년 줄. 이렇게. 그래서 한일 의정서 체결하기 전의 상황이야. 1차 영일동맹, 용안포 조차 사건,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 체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그거야. 고종이 전시중립을 선포하더라. 그다음에 그러나 러일 전쟁이 발발하더라. 그리고 그 러일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제가 체결한 적이 한일 의정서인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색깔로 칠해놓고 요거는 줄 연필로 칠해놓고 요거 항상 기억해. 그리고 읽어. 1차 영일동맹. 영국과 일본은 각각 중국과 조선에서의 서로 이익을 서로 인정하고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교전할 경우 중립을 지킬 것을 합의했다. 그거 연필로 줄 다. 그리고 사료지문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라고 그랬지. 중국과 조선에서의 이익을 서로 인정한다고 그랬지. 중립을 지킨다고 그랬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뭐다? 1차 영일동맹이라고 한다. 두 번째, 용안포 조차 사건 1903년에 일어난 거.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용안포 조차를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용안포에다 반드시 동그라미 쳐놔. 자, 요거를 전령도로 바꿔나오면 이때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똑같아. 그것만 싹 바꾸면,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령도를 조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거는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한 내용이야. 그래서 전령도,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시도하고 러시아의 용안포 조차 시도는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헷갈리지 않게 해서 용안포라고 반드시 해야 돼. 지금은. 그리고 읽어. 러시아가 용안포를 조차 시도하였으나 그렇다면 1903년이라는 얘기고 누구의 방해로 실패했다? 일본의 방해지. 독립협회가 이때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지 당연히. 그래서 그거 읽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의 배경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용안포 조차 사건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진 거야. 1904년으로 들어오면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청일전쟁도 그렇게 일어났잖아. 1894년에. 그래서 결국은 러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고종이 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중립을 지킨다라는 걸 선포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전시 중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결국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거야. 그래서 고종 전시 중립, 그다음에 러일 전쟁. 그리고 읽으세요. 러일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고종은 전시 중립을 선포했다. 일본군이 루이순왕의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 나오면 바로 조약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뭐다? 한일 의정서를 물어보는 거야. 한일 의정서의 배경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전시 중립 선포하고 그다음에 뭐다? 러일 전쟁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한일 의정서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한일 의정서 주요 내용. 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 수용 줄. 시설 개선은 시정 개선이라고 돼.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야 돼. 시설 개선 내지는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여라. 그거 줄.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시설 개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두 번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략상 필요한 지역 언제나 사용. 그거 줄쳐놔. 전체적으로 읽고. 또 대한제국은 뭘 해야 돼? 일본이
한반도에서 편리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일본 애들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 전략상 필요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거 반드시 줄쳐놔.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 그거 자체 줄쳐놔. 다.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일명 그거를 조약 동의권이라고 한다고. 조약 동의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이런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뭘로 가야 돼? 한일 의정서로 가야 돼. 근데 이 중에서는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그걸 좀 더 하시고 전체적으로 읽으시라고. 자, 그래서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3국가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맺지 못한다. 그대로 읽어버려 타시라고. 일명 그걸 조약 동의권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나오면 한일 의정서를 물어보는 거고, 배경 물어보면 고종의 전시 중립과 러일 전쟁 물어보는 거고, 고종의 전시 중립과 러일 전쟁 이후에 체결된 조약 물어보면 한일 의정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그래서 이 조약 체결로 일본이 얻어간 게 뭐냐라는 거야. 결과가 뭐냐. 첫째, 러일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군사 전략상 중요 지역을 일본군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또 줄쳐놔. 군사 전략상 중요 지역 줄.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전략상,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전쟁의 냄새가 나면 러일 전쟁이겠지 그럼 이건 한일 의정서로 가야지. 그 다음에 러시아와 대한제국이 맺은 기존의 조약 모두 폐기. 그것도 줄쳐놔. 이게 바로 조약 동의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고 했죠. 그걸 일명 조약 동의권을 했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기존의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맺은 조약이 모두 폐기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줄. 그 다음에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이 뭘 요구했다? 황무지 개헌권 요구. 그것도 줄. 그러나 이거는 보안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것도 줄. 보안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세 개 기억해놔. 이 조약 체결의 결과가 뭐야?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 중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제국과 러시아와 맺은 조약이 모두 폐기되었다.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였다. 이 조약 체결 후. 이건 토지 침탈의 의도를 드러낸 거야. 근데 누구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안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안의 동그라미. 그럼 보안에는 어느 때 나와야 되는 거야? 1904년. 맞지? 한일 의정서 체결 후에 무슨 운동을 전개한 단체일까? 일본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 운동을 벌여서 이를 철회시킨 단체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는 거야? 다시 위로 가세요. 1차 한일 협약 있지? 그것도 색깔로 줄쳐놔. 같은 해야 1904년이지만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 협약이 있다.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게 있다. 1차 한일 협약. 그래서 그것도 색깔로 줄쳐 놓으세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 다음에는 무슨 조약이 나와야 돼? 1차 한일 협약이 나와야 돼. 1904년 8월 달에. 그리고 밑에 본문으로 가셔서 읽으십시오. 자, 1차 한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뭐다? 고문의 파견과 재정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료 지문을 읽으면 1차 한일 협약의 주요 사료 지문을 읽으면은요. 고문을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고문으로 두어야 한다. 고문으로 두어야 한다. 고문으로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고문이 핵심 용어야. 고문 반드시. 그래서 1차 한일협약은 일본이 어떤 의도로 체결한 거다? 대한제국 정부에 무엇을 파견할 의도로? 고문을 파견할 의도로라는 거지. 그래서 고문이라는 걸 반드시 동그라미 쳐놔. 1차 한일협약이야. 그리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문의 파견. 그래서 이때 고문이 파견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문정치라고 하는 거야. 고문정치. 그래서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한다. 고문정치 줄. 무엇을 파견할 목적이었다. 고문 파견 목적 줄. 그렇다면 무슨 조약으로 가야 된다. 1차 한일협약. 그래서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으로부터 고문이 파견된다고.
누구냐고. 스티븐스하고 메가다 줄. 그래서 스티븐스하고 메가다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체결 이후에 사실로 맞는 것은 고문의 파견을 목적으로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외교 고문 미국인 스티븐스, 일본인 메가다가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그래서 스티븐스, 메가다도 사람까지.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이후에 대한제국에 무엇을 박탈당했다? 재정권 박탈이다. 재정권 박탈. 자, 그래서 1차 한일협약 사료지문에는 뭐가 나온다고? 고문의 파견, 고문을 파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고문 반드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1차 한일협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조약 체결의 결과 나타난 일은 뭐다?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맞는 거지 뭐. 스티븐스와 메가다가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맞는 거지 뭐. 재정권이 박탈되었다. 맞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고문과 메가다가 결국 핵심 용어잖아. 그래서 1차 한일협약 고문과 메가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95쪽으로 갑시다. 395쪽으로 가. 자, 395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가스라테프트 미략 그거 줄, 2차 영일동맹 줄, 포츠모스 조약 줄, 그리고 가스라테프트 미략 있죠. 가스라테프트 미략 있죠. 그 왼쪽에다가 독도 불법 강탈이라고 써놔. 그게 1905년 2월이거든. 1905년 2월 이렇게 써놔. 1905년 7월 달에 1905년 이건 쓰지 말고 그냥 옆에다가 요것만 써놔. 1905년 2월에 해서 독도 불법 강탈 이렇게. 그래서 독가이포 다 줄쳐라. 독도 불법 강탈, 가스라테프트 미략, 그다음에 포츠머스 조약, 그다음에 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 이렇게 줄쳐놔. 그리고 가에다 동그라미, 2에다 동그라미, 포에다 동그라미, 독에다 동그라미 해서 독가이포 이렇게 읽어. 독가이포 계속 읽으시라고. 독가이포 물론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독은 무슨 뜻이다? 독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시점이라고. 독도 문제 하실 때 했지. 그래서 연도까지 알아두라고 했잖아. 1905년 2월이라고. 그럼 어느 조약 체결 이후에 나와야 돼? 1904년 8월 1차 한일협약 이후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1차 한일협약 이후의 사실이다. 맞지? 1차 한일협약 이후의 사실이야. 그리고 을사늑약은 거기다가 색깔로 칠해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 색깔로 칠해놔. 자, 그러면 1차 한일협약과 을사늑약 사이에 있었던 거 4개 외우라고. 독가이포, 독도 불법 편입, 가스라테프트 미략,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그래서 그 독가이포야.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나 틀은 기본 준거는 이거야. 한일정서, 그다음에 1차 한일협약, 그다음에 독가이포, 을사늑약. 그래서 그 사이에 독가이포 이렇게 이러고 독가이포. 그리고 이제 하나씩 봐. 독도 불법 편입은 끝난 거고 이제 가스라테프트 미략.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반도 독점 지배 상호 승인. 그거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그래서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어느 나라가 체결한 거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거야. 근데 상호 승인한 거야. 뭐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독점 지배를 어떻게? 승인을 해준 거야. 대신 필리핀은 너 먹어라 이렇게. 일본이 승인해 준 거야. 뭐 쥐네들끼리 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상호 승인한 거. 자, 독점 지배를. 자, 그래서 미국, 필리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한반도 독점 지배를 승인받아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 뭐야? 가스라테프트 미략이다. 근데 미국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 안에서 무슨 조항이 들어가 있어? 거중조종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어느 한 나라가 제3국과 관계에서 어려우면 도와주겠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거중조정 조항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위배하는 행위를 한 거지. 자, 그래서 그거 밑에 거중조정 위배가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도 불구하고 거중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거중조정 조항을 위배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쓰는 게 뭐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다. 그다음에 2차 영일동맹도 읽어. 일단 읽어.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영국은 일본이 그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승인한 내용이다. 이건 1차 영일동맹하고는 구분하시고, 당연히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인 거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한국에서의 탁월할 이익을 가지는데 그거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지도 보호 감리하는 조치를 승인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독점 지배를 승인한 조약이라고. 그래서 이걸 2차 영일동맹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근데 이 2차 영일동맹이 체결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순국하신 분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이한응이야. 이한응 줄쳐놔. 이한응. 2차 영일동맹에 반발해서 자결. 그것도 줄쳐놔. 자, 그래서 독가이포인데 2차 영일동맹에 반발해서 순국하신 분이 누구다? 이한응. 최초로 1900년대 국권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순국하신 분이야. 이한응. 그 사람도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포츠모스로 간다. 포츠모스 조약은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이 결과라고 했잖아. 끝난 거야. 일본의 승리로 갔어. 그래서 러시아를 배제시켜버린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잖아. 국권 침탈, 독점 지배, 식민 지배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일본은 러시아, 결국 말하자면 순서대로 하면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지. 그게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 그래서 러일전쟁은 1904년 연초에 터져가지고 이때 끝나는 거란 말이야. 9월 달에.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독점 지배를 승인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할 강대국들은 이제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에게 이거를 강요한 거야. 그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을사늑약, 그 위로 가셔서 을사늑약은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을사늑약.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 제일 잘 나오는 조약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을사늑약. 그래서 을사늑약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고. 독가이포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을 하자. 근데 이 조약은 원천무효다. 읽어. 을사늑약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독점 지배를 확립한 조약이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독점 조약. 그거 좋잖아. 결국은 뭐냐면 1910년에 대한제국이 형식적으로 망하는 거지, 그 전에 실질적으로는 이 조약으로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독점 지배를 한다는 얘기는 식민지화 한다는 소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미국, 영국, 러시아 순이 맞지? 가이포니까 승인을 받아놓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확립시킨 거지. 자, 그래서 일제는 을사조약 체결을 계기로 한반도의 독점 지배를 확립하게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누가 이 조약에 찬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찍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고종과 국민들은 이 조약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조약으로 고종은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은, 그거 주소놓으세요. 그래서 이 조약은 도저히 한반도, 대한제국이 망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고종 자체도 이 조약에는 서명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끝까지 서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대한제국이 원해서 한 조약도 아니고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조약이다. 그렇다면 원천 무효의 조약이다 말이지. 따라서 이 조약의 근거에서 이 이후에 행한 일본의 행위는 모두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을사오적. 그런데 이 조약 체결에 찬성했던 관리들이 있단 말이야. 5명. 그 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 대한제국 때는 군거리 어디가 나와야 돼? 경운궁 덕수궁이야. 경운궁 덕수궁.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경운궁 덕수궁을 장악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끌어내고 찬성하는 자들만 앉혀놓은 다음에 군대에 포위한 상태에서 강제 조약을 체결하게 한다는 거지. 그 정도 끝까지 서명을 안 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을사오적,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5명의 대신들. 누구누구다? 읽어보세요. 이완용, 학부 대신, 박재순, 외부 대신. 그 다음에 이지용, 내무 대신, 내부 대신. 그 다음에 이근택, 군부 대신, 권중현, 농상공부 대신. 자, 그래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요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왜 이 조약이 체결됐느냐? 1번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사료 지문 반드시 읽으라고. 사료 지문 반드시 이것도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사료 지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지. 자, 주요 내용이 뭐다? 통감부 설치다. 통감부 설치 그거 반드시 추천하. 그래서 통감을 둔다 이런 얘기가 나와. 통감을 둔다 이런 얘기가 나와. 통감을 둔다. 그래서 결국 이 통감부를 설치하기 위한 조약이라는 거지. 그럼 결과가 뭐겠어요? 이 조약 체결을 위해 통감부가 설치되는 거야. 그리고 통감에 일본인이 임명되는 거지. 초대 통감으로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이 이제 뭐야?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거지. 그래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통감이 대한제국의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실 망한 거지. 그래서 통감부 설치 중요하다. 통감부 설치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 그다음에 외교권 강탈. 한국 정부는 그거 다 추천하 연필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하는 거기까지 추천하.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할 수 없다. 중개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 이게 바로 사료지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통감을 둔다. 일본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제3국가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외교권 박탈의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의미적으로 파악하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무슨 조약으로 가야 된다? 을사늑약으로 가야 된다. 이 조약 사전 배경 전에 있었던 일은 독가이포. 이 조약의 결과는 통감부 설치. 맞잖아. 통감부 설치. 그래서 이또가 뭐야? 조대 통감으로 부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에 뭐가 강탈당했습니다? 외교권이 강탈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교권 강탈이야.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반발. 그 부분도 별표쳐놔. 자, 그래서 이 조약은요, 결국은 한반도의 독점 지배를 승인하는 조약이었기 때문에 고종과 전국민적 저항이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반발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실도 다 알아놔야 돼. 자, 민영환은 동그라미 쳐놓고 나머지는 줄만 쳐놔.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송병선 등 줄. 자결 줄. 그래서 여기에 뭐야? 저항에서 자결한 분은 누가 나와야 돼? 민영환은 반드시 알아놔. 민영환. 이한응은 2차 영일 동맹을 계기로, 을사늑약을 계기로는 뭐 민영환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의병봉기, 의병줄. 의병봉기했다. 그래서 을사늑약 결과 의병봉기하기도 한다. 을사의병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최익현, 임병찬, 민종식, 신돌석 그거 다 주쳐놔. 그래서 최익현과 임병찬, 그다음 민종식, 신돌석. 신돌석은 특히 어떤 의병장이래? 최초의 평민의병장.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중에 의병헌당 할 때 또 나오긴 할 거야. 그런데 을사조약하고 의병을 물어보면 무슨 의병이다? 당연히 을사의병 물어보는 거다. 그때는 누가 나와야 된다? 최익현과 임병찬, 그 다음에 민종식, 그 다음에 최초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해서 활동했다. 신돌석.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오적 암살단 줄, 나철 5.25 줄.
자, 을사오적은 아까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들 말하는 거죠. 걔네들 죽인다고. 그래서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서 활약했다. 나철 오기호 줄. 그다음에 장지연의 신라방성대국 줄. 이것도 사료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야. 장지연은 이 조약에 반발해서 무슨 글을 어디에다 실었다. 신문까지. 장지연의 신라 방성대국을 어디에다 실었다? 황성신문에 게재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장지연의 신라 방성대국이 실린 신문이 무슨 신문이야? 황성신문이야. 나중에 이거 또 공부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무슨 사건이 터진다? 헤이그 특사 사건.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 터집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 사건. 그거 줄 쳐놓으세요. 헤이그 특사 사건. 자, 그래서 이거 고종은 을사늑역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상설, 이휘종, 이준 등을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했다. 이때 이제 그거를 건의한 사람이 헐버트라는 미국인이야. 그래서 헐버트의 권고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신을 파견해서 이 조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거야. 그걸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고 한다고. 누가 일으킨 사건이야? 고종이 일으킨 사건이지 뭐.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에서 그거 알아나. 헤이그 특사. 그래서 세 사람 추천하세요. 이상설, 이휘종, 이준. 그 이 과정에서 누가 순국을 하신대? 이준, 순국. 이준 동그라미. 이준은 어느 사건 관련돼서 순국하신 분이야? 헤이그 특사 사건 관련해서 이준. 자, 그 다음에 전명은 장인하는 거. 전명은 장인하는 거. 그것도 추천하세요. 1908년까지. 미국 교포야 이 사람들은. 미국 교포. 전명훈 장인하는 을사늑약을 선전한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이걸 스티븐스 사살 사건이라고 해. 그래서 스티븐스는 1차 한일 협약 이후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 고문이었거든. 미국인. 근데 친일 미국인이야.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일본을 위해서 막 활동한 외교관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 사살하게 된다. 누가? 전명은 장인한. 그래서 전명은 장인한 이거라고 한다. 전명은 장인한 이거. 몇 년? 1908년.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해서 지금 을사늑약까지 일단 하고 을사늑약 이후에 나타난 거 헤이그 특사 사건과 전명은 장인한 이것까지 한 거야. 다시 지우고 조금 요약을 할게. 1900년대 무슨 조약을 중심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조약을 중심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904년에 최초의 조약이 뭐야? 한일 의정서약. 이건 색깔로 칠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전에 있었던 거 생각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한일 의정서 체결의 배경은 고종의 전시 중립 선포하고 러일 전쟁이라고. 러일 전쟁. 고전의 용안포 주재 사건 3년, 2년의 1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의 주요 내용. 시정, 시설 개선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3국가 어떠한 협정이나 약속도 하지 않는다. 일명 조약 동의권이다. 이거 이후의 결과. 일본은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조약 동의권에 근거해서 러시아와 대한제국이 맺은 기존의 조약이 모두 폐기된다.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으나 보안의 반대로 무산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뭘로 가야 돼?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으로 간다. 1904년 8월이다. 이것도 색깔로 칠해 놓으시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 주요 내용은 여기는 사료 지문에는 뭐가 주로 나온다고? 고문을 파견하는 얘기야. 고문. 그러면 1차로 가는 거야 무조건.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으로부터 고문이 파견되어서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맞는 거지 뭐. 스티븐스하고 메가다가 고문으로 파견되어서 내정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맞는 거지 뭐.
그다음에 재정권 박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느 조약으로 간다? 1905년 11월 달에 그걸 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야.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서 을사늑약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이건 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그것도 색깔로 칠해 놓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1차하고 2차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기억하라는 거지. 독가이포 4개. 독가이포, 독가이포. 독도 불법 편입,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 미국, 일본의 한반도 독점 지배 승인, 2차 영일동맹 영국, 포츠머스 러시아 럴 전쟁 이때 끝난다.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야 돼. 순국하신 분 이한응. 그 다음에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가 나온다? 통감을 둔다, 통감을 둔다 이런 얘기.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다른 나라와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할 수 없다. 외교권 박탈이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조약 체결 이후의 결과는 뭐다?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통감 정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또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맞지? 두 번째,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조약의 결과라는 거지. 이 조약에 대해서는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안 했잖아. 그래서 원천 무효의 조약인 거지.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원천 무효의 조약이지. 고종과 전국민적 저항이 심했잖아. 그래서 국민적 저항, 이때는 민영환이 자결하는다. 을사의병이 봉기하는 시기다. 최익형과 임병찬, 민종식, 그다음에 신돌석, 최초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했다. 나철 5기호 등은 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다. 장지연은 신야 방성대곡이라는 것을 황성신문에 실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을 일으킨다. 맞잖아요. 그거. 이준이 순국하신다. 이준. 그다음 1908년에 전명은 장인어른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조약으로 가는 거냐면 396쪽으로 갑시다. 396쪽으로 거기서 1907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1907년 한번 읽어봐. 1907년 있었던 거 일단 다 줄쳐놔. 연필로 일단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 강제 퇴위, 그 다음에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그거는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그거는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색깔로. 그래서 을사늑약 다음에는 이 조약으로 가는 거야. 을사늑약 다음에는 이 조약으로 가는 거야. 정미 7조약, 정미 7조약,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건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색깔로. 그래서 정미 7조약 같은 해, 지금 1907년에 일어난 건데 정미 7조약 체결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게 그거야.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 강제 퇴위. 그거는 한꺼번에 묶어버려.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 사건, 그다음에 고종 줄쳐놓고 그 연필로 줄쳐놓고 그거는 묶어버리라고. 그래서 어느 조약 체결 바로 전에 일어났던 거다? 정미 7조약. 그래서 정미 7조약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내용이야.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종이 헐버트의 건의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은 특사를 파견해서 이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 조약은 이 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결론은. 그리고 그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거야. 퇴위. 자, 그래서 그건 같이 원인과 결과야.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나타난 사건.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그거 두 개 합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조약.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그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준은 순국, 이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군대 예산, 신문지법, 보안법, 간도파출소 있죠. 특히 군대 예산은 연필로 줄쳐놔 이제.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고줄. 그걸 먼저 봅시다.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밑에 본문으로 봐.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그거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자, 정미 7조약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조약이다? 차관정치화가 아니라 차관줄. 행정각부 차관의 일본인을 임명. 그거 줄쳐놔. 그래서 정미 7조약의 내용 보면은요. 행정각부에
일본인을 쓰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쓰지 말고 사료 지문을 읽어.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서 관리면 행정부 관리야. 그래서 행정각부에 일본인들을 앉히는 조약이야. 그래서 그걸 차관정치라고도 하는 거야. 차관정치. 자, 그 다음에 거기 고등관리 임명권 등 박탈. 그것도 좋잖아. 고등관리 임명권. 고등관리의 임명과 해임 등은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중요 행정처분 고등관리 임명에 관한 사전 승인. 그거 좋잖아. 그래서 사료집을 읽어보시면요. 정미칠조하고는요. 뭘 할 때 항상 뒤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 통감의 허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 주로. 이거는 통감을 둔다지. 근데 이거는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 통감의 허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면 통감부를 설치한 당연히 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가야지. 한일 신협이야.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거를 지금 제가 한 말을 기억하지 말고 사료지문을 반드시 읽으시고 그거 확인을 하라고. 그럼 무엇을 지도 승인을 받아야 되냐 할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일본인을 관리로 앉혀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이라든가 고등관리를 임명하는 등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래서 고등관리 임명권 박탈이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차관정치, 고등관리 임명권 박탈, 행정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조약이라는 거야 이 조약이. 자, 그래서 행정권 박탈까지 좋잖아. 자, 그래서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해야 된다는 등, 그다음에 고등관리, 행정상의 처분이라든가 고등관리 임명은 등은 통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한일. 그럼 이 조약의 결과로 뭐가 나와야 돼? 차관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행정권 안에는 고등관리 임명권도 들어간다. 고등관리 임명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군대를 해산합니다. 좋잖아. 군대 해산 연필로. 그래서 정미칠조약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하는 거야. 군대 해산을 명하노라. 그럼 군대 해산하냐? 그럼 빨리 정미칠조약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알아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군대 해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해놓고서 이제 그래서 거기 군대 해산 읽어봐. 경비를 절약한다는 구실로 조선의 군대를 해산했다. 어느 조약 체결 이후냐고?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 그 다음에 박승환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자결. 박승환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박승환은 군대 해산 관련돼서 승국하신 분이야.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이건 이때 이준, 그다음에 민영환, 을사늑야. 2차 영일동맹은 이한응. 이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해상군인의 의병 합류로 의병을 통해서 그것도 추천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걸 정미의병이라고 하거든. 정미의병의 특징은 뭐냐면 군대가 해산되고 물론 자결하는 분도 있지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는 시점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 군대 해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병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시기다. 자, 그래서 그거 나중에 또 할 거란 말이야 의병은. 근데 미리미리 예습을 하는 거지 그냥 어쨌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1907년에 있었던 일이 또 뭐냐 해서 다시 위로 갔어요. 위로 도표 위로. 그래서 정미칠조약 중간에 한일신협약 있지? 그거는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그랬지? 예.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맞지? 고등관리 임명권 박탈 맞지? 예. 그리고 그 전에 배경은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그거는 연필로 칠해놓으라고. 그 다음에 밑에 군대 해산 맞지? 군대 해산. 박승환 자결 맞지? 그 다음에 1907년에 있었던 일도 줄쳐라. 신문지법, 보안법 간도, 파출소, 출장소 설치 출. 자, 이것도 다 몇 년에 일어난 거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거 다 몇 년에 일어난 거야? 1907년에 일어난 거 맞죠? 1907년에 일어난 거 맞지?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으로 간다. 1909년은 기후각서로 가는 거야.
19년은 기후각서로 가는 거야. 기후각서. 기후각서도 색깔로 칠해놔. 기후각서. 그래서 거기 1909년에 기후각서 색깔로 칠해놔. 색깔로. 기후각서. 몇 년에? 1909년에 기후각서. 그리고 기후각서 일단 먼저 하자. 기후각서는 그냥 단순해. 뭐 사법권 박탈주다. 사법권 박탈. 사법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야. 사법권을 박탈하는 내용. 그러면 1908년은 무슨 조약과 무슨 조약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정미칠 조약과 기후각서 사이에는 1908년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1908년. 자, 그래서 1908년에 있었던 일 있지? 그거 줄쳐놔. 1908년에 뭐가 있었다?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 건출, 전명은 장인한 의거 스티븐스 사살출, 사립학교령 공포출,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출. 그래서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자, 그거는 이제 근대사회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봐봐. 그러면 뭐 사립학교령이 뭐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뭐 그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미리 여기다 다 써놓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1908년에 뭐가 있었다?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그 다음에 전명은 장인한 의거 스티븐스 사살,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무슨 조약과 무슨 조약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정미조약, 칠조약, 그 다음에 기후각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그거 참고 표시하고. 그러나 어쨌든 기후각서를 기초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기후각서를 기준으로 1909년에 또 있었던 일 줄쳐놔. 간도협약 줄, 안중근 의거 줄, 일진의 합방 요구 성명서 줄, 이재명 의거 줄, 이완영 척살 시도 줄. 자, 그래서 이거 다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야? 1909년. 그러면 1908년에 일어난 것보다는 뒤란 소리지. 자, 그래서 간도 협약. 이건 간도 할 때 말씀드렸죠. 청과 일본이 일본은 만주로부터 철도 부설권이나 탄광 개발권 등 각종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해 영토로 불법적으로 인정해 준 조약이다. 그 간도 협약이다. 근데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인데 왜 일본이 체결하는 거야? 일본의 주장 근거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지. 근데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일본이 대한제국 대신 체결한 이 조약도 무효인 거야, 결론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안중근 의거하고 이재명. 일진에는 몰라도 안중근 의거하고 이재명 의거는 알아두세요. 1908년에는 전명은 장인한 의거 스티브스 사살이지. 1909년에 있었던 의거는 뭐다? 안중근 의거, 이재명 의거. 그것도 줄쳐놔. 안중근 의거랑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다. 그거 줄쳐놔. 그리고 안중근이 주장한 이론이 뭐다? 동양평화론 줄쳐놔. 그래서 동양평화론 주장한 사람.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사살한 사람. 누구야? 안중근이야.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누구를 척살 시도했다? 이완영 척살 시도한 사람.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910년에 먼저 무엇을 박탈한다? 경찰권 박탈. 그거 줄쳐놔. 경찰권 박탈 줄. 그리고 강제병합 1910년 8월 29일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지. 그걸 색깔로 칠해놔. 그래서 1910년에 그 날이 나라가 망한 날이란 말이야. 1910년에 그걸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지. 경술국치.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경술련에 치욕을 맛본 거지. 나라가 망한 거야. 이제 대한제국이 이때 이제 망한 거야. 그래서 1897년부터 1900년까지 요때가 대한제국 시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무슨 권을 먼저 박탈했다? 경찰권을 먼저 박탈했다는 얘기고. 그건 연필로 칠해놓고 그 다음에 경술국치 이거 반드시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그래서 강제 병합돼서 이때부터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로 접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대사회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하셨죠? 근대사회는 흥선대원군부터 물어본다고. 그래서 일제강점기까지 물어보는 건데 두 개로 나눠서 하자고.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1910년까지 요 한 시기를 지금 하는 거야. 세 시기. 근데 요 시기를 세 개로 나눠서 공부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는 따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 순구, 그거 하면 연필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황현이라는 분은 무엇에 반발해서 자결하신 분이다? 강제 병합에 반발해서 자결하신 분이다. 매천야록의 저자로서 여기에 절명시를 남기고 순국하신단 말이야. 이분의 절명시도 사료지문에 실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틀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조약을 중심으로 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한일 의정서, 일자 한일협약,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기후각서, 경술국치. 요걸 머릿속에 딱 해놓고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 있지?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1900년대 국권 침탈 과정은 일단 조약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익숙하게 막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의 배경, 뭐 영향 이런 것들도 물어보니까 거기다 심화시켜서 공묘를 정리를 좀 잘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